안녕하세요. 취업을 위한 파워포인트 실무. 이번 시간은 실전 디자인 스킬 본문 디자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표지와 목차, 본문 슬라이드의 디자인 일관성 유지하기라는 주제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본문 슬라이드 디자인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본문 슬라이드 디자인 첫 번째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형판, 형틀,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틀을 말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각종 디자인 서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감 있는 디자인 서식, 즉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표지 슬라이드를 만들고 목차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죠. 이 PPT 자료가 뭐 슬라이드별로 따로따로 제출되거나 사용되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슬라이드로 표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서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와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문서에 통일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 양식이 통일감 있게 작성되어 있는 하나의 양식,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템플릿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일관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슬라이드들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될 폰트나 주요 컬러 한 세네 가지 정도를 미리 결정해서 디자인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집중할 수 있는 디자인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와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본문에 너무 많은 텍스트나 이미지가 담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문 슬라이드의 배경 서식을 통일할 경우 약간의 레이아웃 변화나 포인트 컬러를 주제별로 변경해서 단조로움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해볼 예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 실습은 지난 시간에 작성되었었던 표지와 목차 슬라이드를 연계해서 본문 슬라이드의 디자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시에서는 표지와 목차의 도형을 사용했었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 표지나 목차 슬라이드 디자인에 우리가 통일감을 줄 수 있는 본문 슬라이드 디자인 서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었던 표지와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특히나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 이 네 가지 컬러를 주어서 도형을 넣고 그것을 이제 목차의 형태의 컨텐츠를 작성을 했었죠.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본문 슬라이드에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템플릿 서식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각 컬러별로 이렇게 목차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색감이라든지 디자인 형태를 살려주면서 나머지 본문의 내용은 좀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주로 좀 선호되는 디자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어 이동할 때마다 각 목차 주제별로 해당 컬러로 변경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 자,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내용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큰 틀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컨텐츠 주제별로 이렇게 컬러를 목차와 통일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아주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컬러 톤을 메인 컬러 톤을 지금 블루 계열로 지정을 해서 그 파란색 계열의 색상 중에서 이렇게 명암이라든지 약간의 변화만을 주어서 전체적인 색감도 통일감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실습에서는 이렇게 본문 슬라이드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미리 디자인되는 이 배경 템플릿 서식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요, 이 컨텐츠의 세부 주제별로 다 다르게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차트가 들어가야 되는 슬라이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 표가 들어가야 되는 슬라이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 구성적인 면에서는 다음 강의에서 또 내용을 구성하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제가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 구성보다는 이 배경 서식을 작성하는 데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습 파일을 열어주시고 이 실습 파일에서 한번 직접 도형을 그리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지와 목차 슬라이드가 이전 강의에서 작성되어 있는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컬러가 블루 계열이죠. 그래서 표지에서도 그 다음에 목차에서도 비슷한 톤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 목차에서 이 컬러가 4가지 주제 컬러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본문 슬라이드에 반영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도형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표지에 있는 이 첫 번째 도형이죠. 자, 이 도형을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비어있는 슬라이드에다가 가지고 가서 옮겨서 그대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표지 슬라이드에 있는 이 첫 번째 도형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자, 3번 슬라이드 비어있는 곳 혹은 여러분들께서 빈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주셔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을 자, 이렇게 크기를 왼쪽으로 조금 줄여서 자, 이 정도 비율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를 기존의 표지에서는 이 도형의 높이가 슬라이드의 가장자리 끝을 약간 오버해서 넘긴 상태였지만 다시 안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들여 놓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이 주제, AI 반도체란이라고 하는 주제의 본문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다가 약간 책갈피 같은 효과로 각 본문 슬라이드를 좀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에서 우리 사각형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위쪽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도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그릴 건데 이렇게 세로로 그리지 마시고 약간 가로로 길게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 회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도형에 가까이 붙여주시고 가로로 길게 자,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자, 크기를 좀 비율을 잘 맞춰주시는 게 예쁜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도형의 윤곽선은 없음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려진 도형을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4개의 도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형들의 색상을 각각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은 이 목차 슬라이드에 넣어주었었던 색상을 그대로 이용할 건데요. 이 도형의 컬러 값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번거롭기 때문에 이 도형들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복사하고 자, 현재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한 후 이 도형들을 작게 줄여줄게요. 그래서 이 컬러 값들을 스포이드로 집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형에서 채우기 색상 스포이드로 선택. 자, 두 번째 도형에서도 채우기 스포이드로 선택. 자, 이런 방법으로 각각 변경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동일한 색상들을 적용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채우기에서 스포이드 마지막 컬러 선택.
자, 됐네요. 그러면 이 도형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 왼쪽 이 도형들에다가 글씨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글씨도 사실 이 목차에 있는 것들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에 있는 요 텍스트와 아이콘, 자,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번호만 간단하게 넣어보려고 합니다. 번호와 아이콘만 가져갈게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 자, 3번 슬라이드에 와서 붙여넣기 하시고, 자, 맨 앞쪽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숫자는 상자를 개체에 맞춰서 이동해서 올려놓아 주고요. 자, 도형의 가운데쯤에 오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도 크기를 좀 줄여줄 건데요. 이때 모서리에 있는 점을 가지고 크기를 조절을 하시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셔야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줄여지게 됩니다. 또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 조절점을 줄여주시면 이렇게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줄여지기 때문에 위치를 맞추기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기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이 본문 슬라이드에 이 페이지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의 목차 책갈피를 약간 더 길게 뽑아주도록 하고요. 아이콘도 자, 이렇게 살짝 가운데로 이동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위치에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큰 틀의 디자인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간단하죠? 자, 기존에 있는 도형들 그대로 이용을 해주고, 글씨도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서 약간의 이렇게 도형 추가를 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가 본문 내용을 구성을 할 건데, 이 오른쪽이 좀 사실 너무 밋밋하잖아요. 흰 배경에. 그래서 이런 경우 배경 서식을 이용을 해서 일단 배경 컬러가 너무 하얀색이니까 이 색상을 약간 톤 다운해서 자, 이렇게 약간 어둡게 색상을 좀 죽여주면,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너무 눈부시지 않도록 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조로움을 깨는 데에는 선이 가장 좋아요. 가장 심플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에서 선을 그려줍니다. 선을 그려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선이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꺾어진 선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 이걸 선을 3개를 연결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자, 선에 보시면 자유형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약간 요 정도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서 자, 다음 위치까지 쭉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자,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위치에서 한번 클릭. 자, 그리고 그 다음 위치 갈 때 약간 사선으로 내려주고 자, 그리고 다음까지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자, 마지막 위치에서는 더블 클릭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줄 때에도 한 줄로만 쭉 선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패턴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꺾은 직선 등을 연결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약간 소제목 포인트 될 수 있는 텍스트를 슬라이드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그 텍스트를 끌어다가 이용을 하셔도 좋고 또는 텍스트 상자를 직접 입력을 해서 글씨를 써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텍스트들도 기존에 있는 이 컬러감을 유지한 그러한 텍스트 색깔이에요. 그래서 블루 계열의 색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 이제 배경이 완성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현재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배경 서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아이콘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이콘들이 빠졌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목차 슬라이드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와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크기를 동일하게 줄여주고요. 하나씩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배경이니까 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간격을 잘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또 이동을 해서 배치.
자, 됐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안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를 더 길게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겠고, 그림을 넣을 수도 있겠고, 뭐 표나 차트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내용을 이렇게 일단 샘플로 이렇게 입력을 해 봤거든요. 여기 입력되어 있는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작성했었던 텍스트 글꼴과 같은 글꼴을 지금 제가 유지를 했어요. 물론 글꼴이 뭐 다른 글꼴이 조금 포인트 되는 글꼴들 섞어서 뭐 두세 개의 폰트 사용하시는 거 전혀 관계 없는데, 이 통일감을 좀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폰트들도 이렇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폰트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이런 두께감을 조절할 수 있는 폰트들 위주로, 같은 폰트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특별히 모양을 좀 바꾸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좀 다른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저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자, 왼쪽에서 축소판 그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자, 여기 왼쪽 부분들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색상을 변경을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채우기, 스포이드 눌러서, 자, 두 번째 책갈피와 같은 색상. 자,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똑같이 늘려주고요. 자, 여기는 줄여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의 위치도 살짝 변경해서 변화를 주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자, 미세한 조절 원하시면 Alt키를 눌러서 마우스 이동하시거나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와 화살표 키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이렇게 변경할 때, 뭐, 특별히 애니메이션 주지 않았어도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변화를 준 느낌이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슬라이드들도 색깔과 요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뭐 내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 본문에 사용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서 그려보셔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 실습 파일에 일단 이미지 파일로 준비를 해 드렸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 같은 것들은 이제 뒤에서도 한 번씩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완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삽입을 해서 넣어주시면 자, 일단 지금 전체적인 디자인은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번호까지 모두 바꿔주면서 다른 슬라이드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완성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도형을 그리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목차를 어떻게 작성해 놨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응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에서는, 배경의 이미지나 도형이 방금 전처럼 크게 부각되지 않은 그런 구성에서 많이 사용되는 본문 슬라이드 디자인 서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서식이 되겠고요. PPT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작업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서식이기 때문에 단조로움을 역시 깨고 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컨텐츠마다 약간의 레이아웃 변화를 주는 것이 이 전체적인 템플릿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러한 모습이에요. 상단에 이제 큰 주제 타이틀들이 있고 하단에 이렇게 내용을 배치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구성이고요. 이 위아래의 컬러감을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같은 패턴의 슬라이드 구성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중간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에 박스가 좀 큰 상태였다면 전체가 꽉 차는 형태의 디자인이었다면 약간 변화를 줬죠. 이렇게 중간 부분에만 내용이 차도록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분할을 상하 분할이 아니라 좌우 분할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느낌이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구성이 조금 이렇게 좌우로 바뀌면서 느낌이 좀 달라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좌우 분할이지만 여기서도 이 하얀 배경의 사각형 색상이 꽉 차지 않은 이렇게 일부만 차 있는 이러한 변화.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차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색의 대비가 이렇게 반전되었잖아요. 앞에 슬라이드와는 다르게. 그런 느낌들이 전체적인 느낌은 분명히 같은데 약간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게 좀 모두 다 똑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누어 분할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파일에 와서 한번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레이아웃 구성의 본문 슬라이드 디자인 서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어있는 슬라이드에다가 우리가 배경색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배경 서식, 자, 단색 채우기를 할 건데 이 색상을 약간 회색 톤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도형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상단 제목이 들어갈 부분 영역을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한 요 정도 비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자, 채우기 색상은 흰색인데요. 완전 흰색 말고 우리 항상 쓰는 자, 약간 회색이 들어간 흰색. 그리고 채우기는 자, 다시 한번 채우기는 윤곽선이죠. 윤곽선은 없음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의 배경색을 적용한 상태에서 위에 도형을 이렇게 그려준 것으로 레이아웃 분할을 손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제목이 되고자 하는 텍스트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텍스트 상자는 항상 기존의 도형 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도형 속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드래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도형이 없는 빈 곳에다가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텍스트 입력하고 글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꼴을 G마켓 산스 한번 써볼까요? 자, 글꼴 G마켓 산스 라이트라고 하는 얇은 글꼴 사용을 해보고요. 글꼴 크기는 작게 줄여줄게요. 한 8에서 9 정도, 8.5 정도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은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한 8.5 정도. 자, 글꼴색 회색 중에서 약간 보이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상단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자, 글자 정렬은 가운데, 그리고 도형 개체도 맞춤, 가운데 맞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요, 문자 간격을 좀 넓게, 매우 넓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텍스트 상자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혹은 컨트롤 Shift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글꼴체나 어떤 색상 특징들이 좀 유지가 되니까 그걸 좀 연계해서 사용하기가 좋아서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넣지 않고 복사를 해봤어요. 여기에서도 글꼴을 자, 똑같은 글꼴로 하되 볼드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글꼴 크기 자,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문자 간격을 자, 표준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굳이 문자 간격이 넓을 필요는 없죠. 혹은 좁게 아니면 기타 간격을 통해서 간격 값을 좁게 자, 0.5 정도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아주 약간만 자간을 줄여봤습니다. 자, 글꼴 색깔은 검정색 계통으로 하되 완전히 검정색 말고 자,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 복사해 볼게요. 텍스트 상자를 직접 다시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들은 글자 간격을 표준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글꼴도
두께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글꼴체에서 굵기가 살짝 들어간 글꼴체로 변경을 할게요. 자, 미디움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색깔 약간 더 진하게, 자, 이렇게 컬러 톤을 살짝씩 변경을 해서 변화를 주면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용된 글자 크기도 기존의 가장 작은 글자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변경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줄 간격을 줄게요. 우리 홈 메뉴에 있는 줄 간격 기능을 이용해서 줄 간격 1.5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본문 슬라이드에 주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구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크기라든지 색상, 위치 같은 것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내용의 주제가 정해진다면 해당 주제에 맞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하단에 있는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아이콘으로 이렇게 그림을 넣어 주시거나 혹은 텍스트를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삽입을 해서 넣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면 나머지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씩 변화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굳이 디자인을 막 매 슬라이드마다 다 다시 해야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현재 이 작성되어 있는 큰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약간 변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 3번 슬라이드를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슬라이드 자체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냐. 지금 여기에 배경색과 도형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형의 위치를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 아까는 상단의 제목 타이틀 부분에다가 하얀 배경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본문 영역에다가 이렇게 하얀 배경색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용과 제목을 살짝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주시면 우리가 사실은 뭐 내용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변화를 준 거는 이 위아래로 도형의 색상, 위치를 변경한 것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 통일감은 있으나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 번 더 슬라이드를 복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하얀색 도형을 자, 안쪽으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아주시면 더욱 빠른 작업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자의 위치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비스 도입 후기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에 이제 맞는 내용을 컨텐츠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이 대략 이와 같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로 사각형을 모아주면서 이 안쪽에 좀 내용이 집중되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복제해 볼게요. 컨트롤 D.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배치를 이제 상하 배치가 아니라 좌우 배치 레이아웃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왼쪽 좌분할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로 나누면 좀 느낌이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의 상태에 따라서 이 비율은 적절히 가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겠죠. 자, 비율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번호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번,
자, 내용 주제를, 컨텐츠를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은 글꼴로 표현을 하되 약간 위치 변화를 주고, 자, 또 선을 넣어서 이렇게 선을 위쪽 상단에다가 그려서, 자, 이 변화 패턴을 또 이렇게 끊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의 색상, 윤곽선 색상은 자, 너무 진하지 않게, 자, 그리고 약간 두께감을 주셔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두께감을 살짝 추가를 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한 요 정도. 두께가 두꺼울수록 색이 진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컬러를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로 길게 쭉 뻗어서 비율을 맞춰주셔도 좋고, 혹은 이 제목 텍스트에만 이렇게 맞춰주셔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다가 뭔가 부가적인 설명 같은 것들 넣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의 크기를 약 9 정도로 저는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에 내용으로도 입력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완성 파일이라든지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글꼴이나 크기, 줄간격 등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요. 비교적 밸런스가 이런 정도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과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걸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 프로세스를 상하 레이아웃 배열을 했을 때는 이제 하단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일렬 방식으로 역시 나열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분할이 좌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나란히 배치를 하면 사실 좀 또 느낌이 그렇게 좀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현재 이 공간감에 맞춰서 이렇게 좀 삼각형 배치라든지 혹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이 나누어져 있는 개수만큼 약간 모양을 좀 갖춰서 이렇게 배열을 하면 훨씬 더 좀 보기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레이아웃 배치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자, 복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 하얀색 사각형, 지금 이 하얀색 사각형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느낌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다가 맞춰서 붙여주고, 자, 요렇게 제목 아래쪽 적당한 위치만큼 오도록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정도 사이즈. 자, 그리고 선을 이렇게 길게, 자, 이렇게 배치를 하죠. 자, 요런 레이아웃이에요. 요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두 번째. 자, 기업 전용 온라인 구독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실 수 있겠고. 자, 텍스트를 위치에 맞춰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주제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또 변경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하얀색 우리 부분 공간 영역에 뭐 이런 식으로 세부 컨텐츠들을 구성을 해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 내용의 이 컨텐츠가 이제 세 개의 분할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 자체를 이 하얀색 사각형 배경이 되는 부분을 이 자체로 나눠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제를 해보면요. 자, 요 텍스트는 지워볼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자, 이 도형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도형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할을 해보는 겁니다. 약간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센터에 맞게끔 놓아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복제하고, 또 컨트롤 쉬프트 복제할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도형이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야 자,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도형의 사이즈를 모두 변경을 해봅니다. 살짝 줄여줄 수 있죠. 자, 그리고 배치를 다시 해줍니다. 자, 맨 뒤로 도형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가 이게 지금 제가 본문의 내용을 직접 텍스트로 다 작성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미지를 불러온 부분이다 보니까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맞춰 본다면 사실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림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그림 자체를 복제를 하면 됩니다. 자, 복제를 해서 자, 그림을 잘라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림을 먼저 잘라볼게요. 자, 자르기를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 그림을, 잘라진 그림을 복제를 해서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자, 그림 자르기에 다시 들어가면 이 그림이 뒤에 살아있어요. 그럼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동을 해서 위치 바꿔주고. 컨트롤 복제하고, 자, 다시 한번 자르기에 들어가서, 자, 위치를 안쪽에서 드래그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각 도형에 맞춰서 내용들을 센터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부연 설명들도 가운데 예쁘게 올 수 있도록, 자, 정렬도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본 것처럼 사실 이 배경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어떤 레이아웃을 지정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복잡한 기술이라든지 뭐 화려함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영역, 구역을 나눠주는 요 레이아웃 에 대한 요 틀들만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샘플 같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해서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분할들에 맞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템플릿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뭐 이 PPT 디자인을 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지 않고 이미 이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식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모두 템플릿인데 그런 템플릿들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배경에다가 여러분들의 내용을 맞추기보다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심플하지만 여러분들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사실은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짜여져 있는 어떤 배경에다가 여러분들 내용을 막 꾸역꾸역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내용에 맞는 디자인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본문 슬라이드를 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레이아웃 디자인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